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획부동산 사기로 사형이 확정됐다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 낚시성이 있어서 사실 진짜 사형을 한 건 아니고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국민 사형투표에서 제가 본 내용을 갖고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우울한 내용들, 뭐 범죄 드라마나 뭐 이런 거에서 이 기획부동산 관련된 얘기들이 자주 나와요. 제가 최근에 이제 몇 가지 그 드라마 얘기를 했었는데, 뭐 힙하게라는 드라마에서도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피해자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가 뭐 복수를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국민 사형 투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획부동산 사기꾼을 사형 대상이 돼서 투표를 한 결과 사형으로 확정이 돼서 실제 사형이 이루어진 경우죠. 근데 이 무죄 악마들이 좀 많아요. 사형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제 그런 거예요. 분명히 피해가 맞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물건을 아무 까닭 없이 4배로 팔아요. 이 물건이 뭐 좋다고 막 포장을 해갖고 4배에 팔죠. 그냥 바가지를 그냥 씌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먹는 거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용하는 거라 그러면 또 이제 개념이 조금은 다르죠. 근데 아니면 정보가 엄청 공개되어 있든가 뭐 이런 거면 다른데, 이거는 그냥 몰래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거 투자하면 여기다 돈을 묻으면 나중에 몇 년 뒤에 이게 2-3배 돼서 대박이 날 거야. 투자를 권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근데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이 이제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국민사형 투표 같은 걸 해서 사형을 시키는 뭐 이런 거고, 실제로 제가 무죄의 악마들이라는 얘기 가끔 하는데 돈을 제일 많이 받아간 사람이 제일 나쁜 거겠죠. 예를 들어 사기 조직이 있는데 100만 원짜리 물건을 갖고 사기를 쳤다 쳐요. 피해자가 100만 원을 주고 물건을 산 거겠죠. 근데 그거의 원가는 25만 원밖에 하지 않아요. 25만 원짜리 물건을 100만 원에 팔았어요. 중간에 75만 원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서 사기 당할 사람, 데려온 사람한테 한 10만 원 주고 10% 주고, 중간에 그 관리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한 22% 주니까 수당으로 한 22% 나가고, 그 나머지 돈은 다 누가 갖는다? 그렇죠.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 회사를 만들거나 이런 컨셉을 만든 사람이 이 돈을 가져가는 거죠. 못해도 대략 40%를 그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매출이 1000억인 회사가 있으면 400억은 누가 갖고 간다? 그 사람이 갖고 가는 거예요. 중간에서 열심히 그 영업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은 100억 갖고 지들끼리 막 나눠 먹는 거고, 실제로 그 설계했던 사람들이 40%를 먹게끔 되는 게 구조인 거죠. 이 무죄 악마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법적으로 피해자들이 조치를 했을 때 돈이 많다 적다? 돈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죠. 그 책임은 거의 안 지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누가 책임을 져요? 첫 번째 영업했던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죄책감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직원이라는 사람들 매달 월급 주고 팔아오라고 압박하고, 합법인 듯하게 팔아오라고 하고, 정당한 직장인 듯하게 영업하는 사람한테 팔아오라고 시키고, 못 팔면 갈고, 안 되면 잘리고, 이런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사회투표도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그 국민사회투표 9화에서 기획부동산 사기꾼이 나왔고, 거기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쭉 있어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편집을 해갖고 모아놨어요. 나중에 어떤 내용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면 보면 되는데, 거기서 하는 말 엄청 똑같아요. 자기가 그 아는 사람이 정보를 이용해서 네가 3억만 투자하면 대박이 날 테니 투자해라. 그거 믿어도 돼? 예, 믿어도 돼. 뭐 이렇게 해서 사기를 치는 과정들이 그 안에 나오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웃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속죠. 근데 그렇게 사기쳤던 것들에서 사기당한 가장이 감옥을 갔고 일가족들이 그거에 비관해서 자살을 해버려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국민사회투표에 나오는 사연은 기획부동산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이 자괴감하고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무력감.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사기당한 거 분명히 맞는데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인터넷 검색을 하고 네이버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해결책이 있다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고소하면 될걸? 고소도 하면은 되게 어려울걸? 잘 안 될걸? 왜 속았어?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얘기만 나오지 뭔가 명확하게 야, 네 잘못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헷갈리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죠. 자력구제라고 하잖아요. 뭐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일 수도 있고, 안 되면 스스로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사회적 문제가 엄청 심각하지만 아직까지도 영업을 잘하고 있고 마치 합법인 것처럼 이루어지는 이게 행태가 문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이 2가지 패턴이 들어가 있으면 투자 수익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2가지 패턴 뭐라고요? 그렇죠. 공유 지분. 생명 부지의 공유자들과 같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유 지분. 하여튼 공유 지분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하지 마시고요. 2번째는 2배 이상의 폭리가 적용돼서 결합이 됐다. 이건 수익 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2가지 패턴에 걸린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이건 사기 패턴이고 투자 사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아무 땅을 사거나 팔거나 이거 갖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딱 이 2가지 패턴. 근데 그 땅이
뭐 도로일 수도 있고요, 임야일 수도 있고, 농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도 많지만 무조건 이 두 가지 패턴, 공유 지분과 2배 이상의 폭리가 적용이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 날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서울에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으로 도로를 사면 대박이다, 주택수도 안 들어가고 대박이다, 아니 뭐 현금청산 받아도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서울에 있는 재개발 관련된 도로를 판매하는 공유지분 판매 업체가 엄청 늘어났어요. 엄청.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10년 뒤, 아니 5년 뒤에 피눈물 납니다. 피눈물 나.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는데 그게 돈이 된다고 합니다.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돈이 되면 팔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팔겠냐고요? 전 안 팔아요. 돈을 빌려서라도 제가 갖고 있지 그걸 왜 팔아요? 안 판다고요.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이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준다고요? 안 줘요.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들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대박인 땅이면 자기나 사고 그냥 자기나 부자 되면 되지, 왜 굳이 그걸 열심히 팔아갖고 나중에 뭐 민사든 형사든 뭐 책임을 져야 된다 안 된다, 뭐 네가 원해서 샀지 않냐, 설명 들었지 않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그 땅이 진짜 명확하게 나중에 2년 뒤 3년 뒤 2배 3배 될 땅인지를 공부를 하시라고요. 본인들도 샀잖아요. 등기 떼보면 되잖아요. 보니까 등기 떼보면 뭐가 있다? 고위지분하고 2배 이상의 폭리가 그 등기에 써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알면서 또 판다고요? 자기 거 본전치기 하려고? 비양심적인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의 목적으로 이 공유지분과 2배 이상의 폭리가 적용된 땅을 산다는 거는 절대 투자 수익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책을 쓰면서 증명을 했고, 내년에 나올 책을 보면 더 리얼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드라마에 나오는 거는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왔고 그거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무죄의 악마들의 그 패턴 중에 하나가 됐겠죠. 실제로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기획부동산을 고소를 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그 무력감, 자괴감이 경찰 단계에서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자기가 뭔가 보상을 받고 싶어서 업체에 욕을 했는데, 야 맘대로 해, 법대로 해, 아무 문제 없어, 내 뒤에 변호사, 로펌 잘 버티고 있어, 괜찮아, 덤벼, 다 덤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야 너 뭐 얼마짜리 변호사 샀는데, 저 300만원짜리 변호사, 야 내 뒤에 3천만원짜리 변호사 있으니까 너 까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런 말을 판매한 사람들이 서슴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회 정의가 어떻게 됐는지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 기획부동산, 특히 공유지분으로 판매한 이 기획부동산 토지가 수익이 불가능한 땅인데 투자다, 투자 대박이라고 팔았던 것 자체에 대해서 사기라는 게 증명이 돼야만 우리가 앞으로 이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피해자들 토지 투자 경험이 처음이란 말이죠. 몰라요. 처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등기 보는 법도 모르는 분들한테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구별하라고 말하는 건 말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업체에다가 뭔가 기준을 둬야겠죠. 요즘에 뭐 방문판매법을 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판매하는 법인이 세우려면 공인중개사가 포함이 된다든가, 뭔가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이걸 끌어당기지 않으면 절대 이거를 막지 못합니다. 변종이 돼갖고요, 토지거래 실거래가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고요 다 무시되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법이라는 게 없어요. 특히 실거래가 위반은 엄청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땅을 사고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들, 피해자들 전부 다 모아서 다 판 다음에 동시에 등기를 치는 거예요.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게끔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저 공인중개사잖아요. 우리는 한 달 안에 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땅땅땅 다 뚫어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나중에 이것도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 그것도 분명히 조만간에 뭐 문제가 많이 될 수도 있어요. 무죄 악마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이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가장 좋은 건 예방을 하시고요. 내가 뭔가 느낌적으로 당했다고 하면 알아보셔야 돼요.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남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3년 뒤에 빵 터뜨려서 자랑해라, 얼마나 자랑스러운 뭐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꼬신다고 해요. 룰처럼 투명하게 모든 게 공개되어 있는 세상에서 검색 한 번이면 다 알아보는 세상에 몰래 하는 게 어딨어요. 많이 알아보시고 정확한 투자인가를 확인하시고, 내가 언제 나올 수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투자입니다. 옛날처럼 깜깜이 하시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쫄딱 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국민 사행투표에서 기획부동산 사기로 사형 판정을 받은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피해 회복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